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저희 동호회 지인, 여성 지인분에게 블랙 위도우 매니아 하이브리드를 뚫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예, 영상을 켰고요. 먼저 이 블랙 위도우 매니아 하이브리드, 요즘 블랙 매니아에 나와서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데, 원래 이 가스 마스크가 블랙 위도우 시리즈에 적용된 유명한 옛날부터 있는 그런 코어고요. 여기 보면은 요새 인기 있는 HK22 하이브리드 커버 스톡이 들어갔고, 그 제가 이번에 뚫어드린 지인 같은 경우에는 14파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RG하고 RG 디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공을 뚫어드렸고요. 어, 그,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 볼링공 마을이라는 볼 좀 저렴하고 괜찮게 파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 카페에 가입해서 볼을 종종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펙.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거기에는 요 디퍼렌셜 값이 없었는데 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인터내셔널 디퍼런트 요 값이 안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이 비대칭 코어라서 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네, 14파운드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원래 이분이 가지고 계시던 볼이 앱솔루트 펄하고, 앱솔루트 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보면 RG가 2.54고 RG 디퍼렌셜이 0.045인데, 이 정도면은 하이 퍼포먼스 중에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하다고 해서 요 블랙 위도우 매니아를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RST X4도 가지고 계셨는데, RST X4도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RG 값이 2.445인가 2.45에서 2.56 뭐 이렇게 가는데, RG 값은 2.4대로 낮을수록 회전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디퍼렌셜 같은 경우에는 0.06까지 가능한데 0.056 정도 되면 아까 블랙이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높은 수치고, 네. 그래서 이 볼도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블랙이도 매니아 하이브리드보다는 RG는 높고 디퍼렌셜은 낮아서 이 볼도 좀 덜 들어오는 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앱솔루트 펄보다는 제가 더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 비대칭 볼로 이제 PSA가 얘는 0.016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 0.018. 요거는 이제 요 값이 높을수록 요것도 끝에서 이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치는 거를 먼저 보면은 먼저 치는 걸 보기 전에 지공을 하려면 볼을 칠 때 PSA 그러니까 PAP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PAP 찾으려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 하얀 점이 보이시죠? 저 하얀 점을 붙여놓고, 네, 저게 PAP 찾는 방법인데 저렇게 해서
PAP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하얀 점이 처음에는 요렇게 거의 회전만 하면서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면서 더 크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저희 카페에는 뭐 대략 PAP 찾는 법이라고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셔서 한번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찾아본 거고요. 자, 여기 경우에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네. 초반에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잘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AP를 먼저 찾고요. 네. 요거 찾는데도 좀 여러 번 던지면서 맞춰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찾아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찾은 위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게 뭐냐면 수평거리이고요. 3과 4분의 3의 수평거리가 나왔고요. 이 부분 보면 이제 트랙이 좀 로우 트랙이거든요. 로우 트랙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거리가 그림 센터에서 좀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3과 4분의 3에서 그 위로 1과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볼 치는 것도 보면서 그 보면은 요즘에는 액션캠들이 있어서 볼 스피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피드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요게 뭐냐면 요것도 이제 요거는 스톰에서 벡터 레이아웃 시스템을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카페 DIY 볼링 카페 다이볼러 카페에 가보시면 요거 스톰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글을 걸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볼 스피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회전수 입력하고 엑시스 틸트 그리고 엑시스 로테이션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요런 것들 두 가지는 그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캠에서 나오는데 엑시스 틸트하고 엑시스 로테이션은 안 나오는데, 이거는 공 던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봐서 이것도 측정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측정하는 법은 요 벡터 레이아웃 시스템 스톰사 엑셀을 받으면 그 옆에 스톰에서 어떻게 측정해라라고 동영상으로 가이드 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내가 레이아웃을 강하게 하고 싶은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 이제 모양은 레이트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밀려가다가 끝에서 세게 들어오는 뭐 그런 형태, 그리고 랭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레인 패턴에서 어떤 레인 패턴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볼러가 이런 볼 모션을 원하고, 그리고 패턴은 이렇게 됐을 때 그 볼에 스펙을 넣어주면 그 VLS로 추천하는 요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레이아웃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핀 투 PAP가 이렇게 나왔고 PSA to PAP가 요 5와 4분의 1 그리고 핀 버퍼가 3과 8분의 1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 정도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볼 모션을 이런 네임 패턴에서 얻을 수 있다. 이 공을 가지고 내가 던졌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 시트만 있고 볼러의 그 투구 스타일만 알면 레이아웃을 추천해 주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회전수랑 몇 가지가 좀 잘못돼서 수정해서 다시 저기 벡터 레이아웃 시스템에서 추천해준 수치를 가지고 지공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 열어봤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요런 스펙의 볼이고 그래서 이제 네.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볼 색깔이 이번에 블랙 위도우 매니아가 굉장히 화려하고 이뻐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레이아웃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리를 켜볼게요.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뚫으려고 구매를 한 거라 제가 제공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스톰의 그 VLS 레이아웃에 이제 값들을 넣고 추천해서 나온 지공 레이아웃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먼저 핀 투 PAP가 나왔는데 여기 잠시만요. 잘 보이게 그 핀 투 PAP가 4인치하고 4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인치 4분의 1 이렇게 된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핀 투 PAP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 이 볼 같은 경우는 비대칭 볼이라서 PSA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서 이 PSA to PAP가 5와 4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여기가 PAP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핀 버퍼 같은 경우에는 3과 8분의 1 위치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핀 버퍼와 그 아까 잡았던 PAP 위치를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버티컬 엑시스 라인인가 하여튼 그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PAP가 될 거고 요 라인에서 그 볼러의 PAP가 있잖아요. 그 볼러의 PAP를 가지고 보통 이제 예를 들면 5인치 수평거리가 5인치고 수직거리가 1인치다. 그럼 여기서 1인치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발 라인에서 1인치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역으로 5인치 가면 거기가 이제 그립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1과 2분의 1을 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버티컬 라인에서 1과 2분의 1을 거리 여기가 이제 이 위치가 되고 이 위치에서 다시 근데 수평거리가 3과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수평거리는 요거랑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놓고 휴직을 요 선에 휴직으로 잘 맞춘 다음에 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를 그어서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먼저 휴직 거리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휴직선을 긋고요. 네, 휴직선을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휴직선 그은 데서 아까 4분의 3 3과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과 4분의 3 위치를 그으면 여기가 그립 센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센터로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를 센터로 그리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핀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레이아웃이 작성이 됐고, 네,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제 핀 버퍼가 길기 때문에 핀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핀 버퍼가 길게 나온 거는 그 랭스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훅을 좀 늦게 발생시킨다는 개념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VLS에서 추천해준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 제가 그려본 거고요. 너무 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그 VLS에서 제가 추천받았던 거는 이제 요 회전수를 좀 조절을 했거든요. 회전수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회전수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봤더니 요렇게 4와 4분의 1, 5와 8분의 1 그리고 핀버퍼는 2와 8분의 5 요렇게 추천을 받아서 요걸로 한번 지공을 해봤습니다. PA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과 4분의 3 그리고 1과 2분의 1업 요건데 요걸 가지고 아까 지공 레이아웃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을 한번 이거는 제 영상이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어서.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회전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중력지 뚫고요. 그리고 엄지 뚫고 이 밑둥하고 여기만 맞추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컷 투 컷.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컷 투 컷 그 요 바닥부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재시는 분들도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고 드릴 위치로만 재는 걸 컷 투 컷이라고 하는데 저는 컷 투 컷으로 드릴링 하는 게 편해가지고 요거를 위치로 해서 요거리를 재거든요. 근데 요거리 가지고 이제 밑둥만 표시해서 드릴을 합니다. 이번에 드릴링 하는 거는 제 영상을 찍지는 못했고요. 드릴링은 지난번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약지 뚫고 엄지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 같은 경우에는 저거
같은 경우에 엄지를 홀을 오바를 쓰거든요. 제가 뭐 집에서 드릴로 요거를 뚫기도 번거로워서 오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지공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색깔이 아주 이쁘죠. 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지공하고 아까 PAP 위치 맞는지, 요것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줄자를 이케아에 가면 이 종이 줄자가 있어서 요거를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거리는 아까 VLS에서 추천해준 거리로 잘 맞춰서 쟀고, 핀 버퍼도 2와 8분의 5인데 이게 맞나? 얼추 거의 비슷하게 요쯤 와야 되는데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8분의 6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맞췄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그 여성분이 쓰시던 RST 볼인데, 여기에도 이제 피직스인가 뭐 다른 볼인데, 이런 볼들도 한번 같이 던져보려고 PAP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공이 완성이 됐고요. 그 가지고 있는 볼이 퓨어 피직스도 있어서, 퓨어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스펙이어서 얘도 뭐 그 RST나 비슷비슷하죠. 약간 RST 조금 약할 것 같은데, RST보다 조금 약하고 그 앱솔루트보다 조금 강하고, 지금 이분이 사용하시는 볼이 4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IQ 위너도 가지고 계셔서, IQ 위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PSA가 없거든요. 얘는 대칭 볼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트롤 용이한, 그래서 끝에서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 좀 흔들리는 게 처음부터 흔들렸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어쨌든 볼러들이 항상 던질 때마다 똑같진 않거든요. 조금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볼을 던질 때 어디서 던지냐면요, 일단 패턴은 요런 진승 D 패턴이거든요. 2025 진승 D 패턴이고, 이 패턴은 오일 거리가 44고, 그 다음에 오일 볼륨이 29.3입니다. 아까 그래서 스톰의 VLS 그 엑셀에 이제 내가 어떤 레인에서 칠 거냐를 할 때 이제 오일 패턴에서 쳤을 때 그런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가운데 보드에서 스탠스를 서서 거의 열보드 쪽으로 보내는 이런 라인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오일 패턴 이렇게 쭉 수평으로 이제 보드수별로 오일이 어떻게 발려져 있는지 보이는데, 보통 이제 요 오일의 경계 부분, 오일이 있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를 쓰면은 뭐가 좋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바깥쪽을 좀 실수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오일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나가면은 안쪽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안쪽 미스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게 오일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잠시만요, 아까 보면 스탠스가 15보드, 15보드 15보드였나 20보드였나 헷갈리네. 잠시만요. 거의 20보드에서 이제 쳤죠.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라인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요쯤에 서서, 이제 물론 퍼스널이 이제 5보드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겟을 잡고 던지는 건데, 이렇게 잘못 던지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쪽 미스를 하게 되면 여기 오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스트라이크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볼링장에서, 물론 이제 내 던지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레인 패턴을 공략을 하실 때 이런 경계 부분을 이용하시면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서서 이쪽을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요 볼은 RST 같은데, RST로도 잘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요게 이제 위너입니다. 위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쳤는데, 여기는 올라갔나? 스탠스를 좀 올라간 것 같네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직스로 던져본 거고요. 다시 이제 블랙이도 매니아 하이브리드. 볼이 액션이 끝까지 가다가 끝에서 잘 들어오고 액션이 좋더라고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안쪽 라인을 썼거든요. 방금 위너가, IQ 위너 같은 경우에는 좀 볼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PAP가 잘 맞아서 들어갔죠. 처음부터 PAP 원형이 회전을 크게 안 하고, 얘는 좀 풀린 것 같네요. 이게 PAP가 조금씩 흔들리긴 하는데, 또 컨디션 좋을 때는 안 흔들리고 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PAP를 저렇게 볼에다가 붙여놓고 쳐도 사실 볼 성능이나 뭐 핀액션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던지는지를 볼 수 있어서
PAP 붙여놓고 일관되게 던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이도우 매니아 하이브리드. 잘 맞죠? 이거는 방금 보셨지만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긴 했는데 이게 좀 위너가 좀 끝까지 안 들어와서 조금 약합니다. 저거 치우라고. 요거는 뭐 슬로우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게 보면 PAP가 요거 정확하게 가죠. 네. 살짝 안짝 미스를 했는데 PAP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그 블랙위도우 마니아 하이브리드 한번 지공하고 뚫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번에 점수도 잘 나와서 뭐 테스트 해보는데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제가 연평구에서 치고 있어서 이렇게 점수 입력하는 것도 이제 앱으로 한번 요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공으로 쳤는지 이 공으로 이제 점수가 에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볼 수 있고 어디서 쳤는지도 볼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어떤 라인으로 어떤 패턴에서 어떤 공을 쳤을 때 몇 점이 나온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앱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앱은 저 어디야? 네, 더보기나 댓글창에 제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평균 점수와 하이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라인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등록해 놓고 관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공 차트를 관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마다 레이아웃이 좀 다르고 뭐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어떤 지공으로 뚫었는지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다르네요. 이거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지공 차트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그림으로 그려줘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레프트 라이트 피치가 이쪽으로 꺾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포워드 리버스는 요거는 다 제로입니다. 이렇게 뚫는 걸 가장 편하게 이제 생각하셔서 이렇게 뚫고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컷 투 컷 스판 이렇게 정리되면
네,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입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아까 그렇게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볼별로 혹성별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팀 편성 도움이라고 팀 동호회에서 팀전 할 때 이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호스트 세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동호회 주최자님이 이렇게 호스트 모드 하시면 여기에 다른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팀별로 아이고 팀별로 실시간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점수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 점수 입력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도는 볼링장 이제 주로 다니시는데 등록해 놓으시면 저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그리고 뭐 다른 데는 한번 테스트를 해 놓은 건데 두 군데에서 주로 볼링을 치거든요. 각 볼링장에서 이제 에버가 한꺼번에 보여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에버 관리도 하시고 내 지공이나 볼들도 관리하고 패턴별로 내가 어디서 몇 점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